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방법을 이용해서 이자유도계 시스템 이거 푸는 방법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만 좀 돌이켜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자유도 스프링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언댐프드, 댐핑이 없죠. 그 다음에 이자유도, X1과 X2, 지금 두 개의 자유도로 되어 있는 이런 거에 이제 노멀 모드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방에서 먼저 이렇게 세웠죠. 세웠고 그 노멀 모드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퀴리bri엄 컨디션을 동시에 지난다. 그 다음 프리퀀시가 똑같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똑같고 이거를 동시에 지난다라는 건 이제 위상차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X1은 A1 sin 오메가 t, X2는 A2 sin 오메가 t.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오메가 t가 뒤에 붙은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이제 A1, A2 맥시멈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시각에 0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플렉스 텀스 해서 이거 집어넣게 되면 이런 형태, 예, 아이겐 벡터의 형태가 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이겐 벡터가 이제 이렇게 란다 X 형태가 띄는 거니까 이쪽이 왼쪽이 어떤 스프링 포스고 이쪽은 이제 관성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란다를 오메가 제곱으로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고요. 아이겐 벡터는 이제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렇게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는 이게 조화 운동이고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아이겐 벡터 풀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거는 결국 이제 아이겐 벡터에서 해를 구하는 거와 이제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비저를 가지고 이제 임의의 어떤 그 벡터를 표현을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두 개의 진동 모드가 있죠. 그 두 개의 노멀 모드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의의 이제 개수를 곱해서 뭐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A1, A2, 요거 이제 초기 조건에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이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드에 이제 비례하게 되면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요거는 초기 조건이 이 첫 번째 노멀 모드랑 이제 동일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x는 그냥 그 첫 번째 모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조건이 두 번째 노멀 모드 요거랑 이제 동일하게 되면 그냥 두 번째 노멀 모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제 예를 들어서 2하고 4다라고 하면 이제 그 첫 번째 노멀 모드도 아니고 두 번째 노멀 모드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임의의 어떤 개수를 곱해서 두 노멀 모드의 합으로 어떤 x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운동방정식만 다시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커플드 펜들럼 문제를 또 이제 마찬가지로 풀어봤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그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 노멀 모드의 콤비네이션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 노멀 모드 프리퀀시하고 그 노멀 모드 쉐입 요게 이제 알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이제 어떤 이니셜 컨디션을 갖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진동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 요 노멀 모드를 적절히 조합을 하면 우리가 이 어떤 이 시스템의 프리 바이브레이션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전 예제에서 했던 것이 이제 두 가지죠, 그렇죠? 이 아이겐 벡터, 그 노멀 모드 벡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이 오메가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거를 그 이제 요 노멀 모드 중에서 어느 것 중에서 하나의 형태로 일어나는 그 프리 바이브레이션.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 이니셜 조건이 요 노멀 벡터하고 이제 같게 되면 그 모드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제 요 각각 노멀 모드를 결국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파이가 이제 이게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앞에 개수가 ci가 이제 개수가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사인 벡터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면 이 그때 나타낸 바이브레이션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즉,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게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도록 C1과 C2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푸사이1, 푸사이2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네 개의 변수는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X1, X2의 이제 변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거 하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제 네 개의 변수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실제로 그렇게 초기 조건 2하고 4를 넣었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를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일단 앞에서 시간이 0이죠. 그렇죠?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2,4를 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2,4가 나와야 되고 2,4는 이제 두 가지 노멀 모드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C1, C2가 여기 붙었었죠. 그래서 오메가 t 요거는 0이 되니까 여기 사인 안쪽에는 psi 1과 psi 2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는 미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이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오메가 1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각각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푸는데 조금 요게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푸사이1, 푸사이 변수는 이제 4개입니다. C1, C2, 그 다음에 푸사이1, 푸사이2 요 네 가지인데 요거를 풀 때 예, 요거는 약간 좀 특수한데, 요 C1하고 사인 푸사이, 요걸 이제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 C2, 요 사인 푸사이 요거 하나를 묶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은 요 하나로 묶은 걸 만약 X, 요걸 Y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X와 Y에 대한 두 개의 이제 연립방정식, 이제 하나의 연립방정식이 있는 거죠.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C1 사인 푸사이와 C2 사인 푸사이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풀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첫 번째 푼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이제 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뭐 변수가 요게 이제 어차피 다 이렇게 묶여져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 여기는 x1, 요건 또 이제 이거 묶어서 x2, y1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것도 연립방 이제 두 개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요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요게 이제 사실 두 개 다 더한 게 0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각각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각각이 0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풀 때, 여기서 이제 요걸 나누면, 지금 이제 요 밑에 식하고 이제 나누면, 위에 식을 이제 밑에 식으로 나누죠. 그러면 결국 이제 탄젠트 푸사이 완이 이게 이제 0분의, 어떤 12.928, 이러다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은 90도가 이제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사인도 똑같죠. 그렇죠? 사인도 탄젠트 코사인 2 하면 이게 이제 0분의 이제 어떤 값의 어떤 꼴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0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90도가 되니까 1이 돼서 C1을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C2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조금 약간은 복잡하긴 하죠. 그렇지만 뭐 못 갈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C1과 C2가 계산이 됐고요. 푸사이가 이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을 넣으면 사실은 사인이 다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개수들을 곱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초기 조건, 변이에 대한 초기 조건이 2하고 4고, 그 다음 속도는 없는 이런 초기 조건이면 이런 형태로 두 개 노멀 모드를 섞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비팅이라는 건데요. 예, 이게 맥로리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운 기억이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뭐 근데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어떤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갖는 그 모션은 이제 이 노멀 모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스실레이션, 즉 이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두 개의 노멀 모드가 이제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해가 나왔었죠. 이렇게 해가 여기서 앞에서 구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구하는데 이게 여기 이제 초기 조건, 이니셜 조건을 둘 다 이제 0으로 줍니다. 다 0일 때, 모든 게 다 0일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세타 1과 세타 2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코사인 오메가 1과 코사인 오메가 2 이렇게 이제 간단해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인 합차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이제 코사인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이제 사인으로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보면 이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더한 거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메가 크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슬로우하게 아주 천천히 나타나는 거고요. 요건 두 개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빼면 이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빠르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주파수가 곱으로 두 개의 이제, 하모닉 모션이 곱해져서 나오는데 하나는 빠르게 나오고 하나는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작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치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이 이제 큰 천천히 나오게 되는 이 코사인과 사인 형태의 이제 모양을 띠게 되지만 띠게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에너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계속 에너지는 이제 보전이 돼서 계속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진동하다가 그 진동이 옆으로 옮겨가고 또 이제 다시 옮겨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이 움직이다가 이게 점점점 멈추게 되면 또 이쪽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쪽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왔다 갔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 진폭이 어때요? 진폭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이 점점 커졌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예, 진폭이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는 그 모양 자체가 사인 코사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구한 요 식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요 오메가 1, 오메가 2 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짧은 주파수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그 진폭이 이제 점차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타2도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이 그림도 진동도 이제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조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팅 사운드라고 하는 건데, 요게, 예, 여기서 비팅 사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파이 라디안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피크 앰플리튜드로부터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2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운드로 본다라면 사운드가 점점점 이게 작아졌다, 이제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주기가, 한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여기 웅 소리가 되는데 웅 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시 줄어들었다. 그 다음 또 커졌다, 줄었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될 때 이게 이제 주기가 파이가 되는 이런 걸 비팅 사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파이가 돼야 된다는 게, 한 주기가 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t 대신에 타우 b가 b를 넣은 게 여기 이제 파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우 b는 예, 죄송합니다. 이 타우 b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 비트 프리퀀시, 비트 프리퀀시는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이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게 이제 비트 프리퀀시가 되겠죠. 뭐 이걸 이제 어, 이 파이를 이제 타우 b로 나눠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비팅 사운드 요거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250Hz고 이게 230Hz죠. 두 개가 이제 공증이 비슷하죠, 그렇죠? 네,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 1이 아까 250이고 23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리고 웅 거리는 소리가 이제 점점 커졌다가 점점 천천히 작아집니다. 그건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이 텀, 저기 이제 요 텀, 요 텀이 이제 굉장히 이게 사실은 요 뒤에 텀이 되겠네요. 요 뒤에 텀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요 한 텀이 굉장히 긴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게 이제 비팅 현상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플드 시스템과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요 DOF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이제 커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 각 그 방정식에서 여기 이제 보스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죠. 즉 이제 x1 뭐 x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퀴션에서 이제 각각 하나의 이제 식에서 x1, 하나 또 하나의 식은 x2 이렇게 이제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식에도 x1, x2, 두 번째 식에도 x1, x2 이렇게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언댐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스도 커플되어 있고 그 다음에 K도 커플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매스 시스템이 이제 난 다이아고널 텀이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우리가 매스 또는 이제 다이나미컬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 다이아고널 텀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스티프니스 커플링 또는 이제 스태틱 커플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디네이트를 잘 잡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커플링이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긴 해. 커플링은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커플링이 안 생기게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디커플드로 또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공식 때 배웠던 그런 이제 매트릭스 방법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댐프드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는 댐핑 시스템이 없었죠. 댐핑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매스는 이제 언커플드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티프니스도 이제 언커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제로 다이나믹, 그다음에 제로 스태틱 커플링, 즉 이거는 이제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 언커플드 돼 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댐핑 매트릭스는 이렇게 커플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코디네이트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커플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제들을 다음 예제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예, 이런 예제는 배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동차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렇게, 요 박인 반인데, 요게 무게중심 보통 가운데 있는 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위아래로만 이제 이렇게 움직여줘도 이 모멘트가 생기잖아요. 무게중심이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피치라고 하죠. 그렇죠? 피치도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에 대한 이제 운동 방정을 세워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이 자유도를 나타내는 건 X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이제 얼마나 수직으로 내려가느냐, 요걸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로 이 G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 뭐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이 스프링 포스가 이제 달라지죠. 여기서 이제 회전을 세타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L2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은 스프링이 더 수축이 되죠. 그래서 L2 세타만큼 더 수축이 되기 때문에 스프링 포스가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KX1만큼 수축이 돼서 힘을 이제 위로 가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들리죠? 여기가 이제 L 세타니까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스프링 포스하고 요 mx2 닷이 이제 같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mx2 닷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방향이 아래가 지금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되죠. k1 그다음 x 마이너스 l1 세타 그다음 마이너스 k2 x 플러스 l2 세타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 넘기되 여기서 이제 x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이제 묶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mx 다트 플러스 k1 플러스 k2 x 이렇게 되고요. 네. 조금 느립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죠. k2 l2 마이너스 k1 l1 세타는 제로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 대한 평형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죠. 다시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을 우리가 세타로 플러스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힘에 의한 요 중심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모멘트는 여기가 이제 또 L2죠. 여기 L1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요건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L2, 그 다음 K2X 플러스 L2 세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L1에다가 K1, X 마이너스 L1 세타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사실은 요 두 번째 식이 됩니다. 특히 이제 X가 있는 데는
요거 이제 넘어가면은 요거 이제 플러스가,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L2가 있는 게 지금 플러스가 되고요. 요거하고 이제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 되는데, 요 세타는 이제 L의 제곱이 곱해지죠. 그렇죠? 제곱이 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코디네이트 중심을, 무게 중심을 잡고 나니까, 이 매스는 이제 언커플드가 됐죠. 근데 스티프니스가 이제 이게 커플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코디네이트를 좀 바꿔보자. 반대로 이제 결과적으로 답이 있지만, 여기 스티프니스가 언커플드가 되게 한번 잡아보자. 대신 이제 매스는 커플드가 되긴 되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지금 앞에서 정의했던 그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어느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커플드가 될 수도 있고 언커플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예제를 지금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이 포인트를 누르면 이게 여기 이제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K1, K2 K1, K2가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스프링 계수 K1과 K2가 이제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중심을 눌러주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뒤쪽을 눌러줬을 때 이게 그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그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K1이 이제 좀 더 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이게 그대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즉 모멘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즉 K1의 이제 모멘트 K1X에다 모멘트를 곱한 거, 요게 이제 모멘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 K2X에다가 L4를 곱한 모멘트, 요게 이제 같게 되는 이제 점을 이제 찾은 거죠. 그 점을 이제 이 무게중심에서 뒤쪽으로 이만큼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찾았을 때, 그 C를 이제 중심으로 모든 운동을 기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지금 요 G에서 X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근데 이제 C에서, 즉, 이 양단에서 L3하고 L4만큼, 여기서 L3하고 L4를 찾았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그 점에서의 그 수직 변이를 XC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회전은 뭐 사실은 어디를 뭐 코디네이터로 하나 똑같이 세타는 그냥 세타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 포스, 여기서 스프링 포스는 이제 K2에다가 이 XC만큼 일단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L4 세타가 이제 더 더해지는 거고, 요거 이제 그만큼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의 평형을 따지게 되면 먼저 버티컬 포스 이퀴빌리엄을 이제 따지게 보면 이제 먼저 요게 이제 우리가 가속도가 되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수직한 거 같은 경우는 요 XC에다 요만큼 더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우리 이제 지금 이게 요 관성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무게 중심에서 이제 어떤 변이를 기술해야 되는데 그게 XC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죠. 그래서 2세타 2 닷을 하면 여기 실제 요 중심에서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수직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구한 그 반력들은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정의가 됩니다. 요걸 이제 잘 풀어봐서 잘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요 텀 있죠? 요 텀. 요 텀하고 요 텀. 요게 이제 딱 요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됩니다. 네, 상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에서의 이제 모멘트 평형을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먼저 이제 그 C에서의 회전관성 모멘트 JC가 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직한 이제 성분이 수직한 관성력이 지금 여기서 MX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편심이 E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E를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전 관성에 의한 관성 모멘트고요. 요거는 이제 병진 운동인데 이 코디네이트 중심하고 이 무게 중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반력에 의한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K1부터 쓰면 지금 이제 이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요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건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 L3를 한번 더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L4를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XC가 이제 곱해지긴 했지만 같죠. 그렇죠. K1, L3, K2, L4. 여기 이제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매스 같은 경우는 XC, 세타 C가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지만 여기서 첫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XC만 있고 두 번째에서는 세타만 있죠. 그렇죠? 세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티프니스는 이제 언커플드가 됩니다. 이제 스태틱으로 언커플드 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예제도 이제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끝점에서, 이 바에서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잡아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사실은 요 밑에 이제 답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매스매틱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둘 다 이런 형태로 연성이 생기죠. 그렇죠? 별로 이제 좋은 형태는 아니죠. 그렇죠? 잘만 잡으면 둘 중에 하나는 그 언커플드를 만들 수가 있긴 있죠. 자, 근데 여하튼 뭐 연습장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이 한번 좀 채워보세요. 약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같이 볼까요? 뭐 앞에 했던 것들랑 크게 다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음, 이제 이게 이제 일단은 수직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 x1에다가 요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이죠. 그다음 L 세타 2도 타면 여기에 이제 회전에 의해서 수직으로 생기는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KX1 이 수직 스프링 같은 경우는 X1에다가 L 세타가 이제 더 같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회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X1이 있기 때문에 MX1에 대한 이제 관성력이 있는데 거기에 모멘트 다음에 L1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점에서의 회전 관성 2차 회전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요 텀 필요 없죠. 그렇죠? 요 텀에 의한 지금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2, X1, L세트에다 L을 이제 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싹 왼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죠. 매트릭스도 연성이 되고 그다음 K도 연성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의 진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이제 뭐 파운드 피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그 SI 유니트를 좀 바꿔봤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매스가 이제 한 1460톤, 1.5톤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1, L2, 요 바퀴까지 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약간 뒤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L1은 1.5, L2는 1.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K가 좀 틀렸네요. 네, 요건 K2가 됩니다. K1과 K2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퀴 쪽에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치면 3.3이고, 그 다음에 요 JC, 즉, 요게 이제, 회전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이제 JC를 MR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제 R이 1.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요 이제 이퀴션 모션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조금 밑에 가렸는데, 아, 여기서는 이 무게 중심, 여기서, 무게 중심에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앞에서도 있지만 매스는 이제 언커플드가 되죠. 근데 이제 스티프니스는 커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다시 잘 보면 n 세타 투 도트에 대한 게 스프링에 대한 것도 쓰고요. 뭐 사실 똑같습니다. 아까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스프링 포스에다가 각각 모멘트 암을 이제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싹 한쪽으로 넘기고 이제 노멀 모드를 계산을 합니다. 네, 노멀 모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이제 이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K1, K2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L1, L2 뭐 이런 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그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2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9 라디안 퍼 세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CPS죠. 이게 사이클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지금 1.1회 정도 회전을 한다라는 거고, 이건 1초에 1.44 정도 회전을 한다라는 뜻이죠.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를 따져봐야죠. 아이겐 벡터를 따져보는데, 지금 X하고 세타의 비율이 이제 한 마이너스 4.8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디그리당, 요거는 뭐냐면, 요건 디그리로 바꾸면 이게 이제 한 83.38mm 정도가 되고요.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세타는 굉장히 이제 작은 거죠. 1을 이제 4.8로 나니까 굉장히 작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좀 반대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디그리에 수직 운동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거의 수직 운동이 이제 주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 x가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타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라디안을 지금 마이너스 4.8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4.8m 떨어진 요 중심에서 회전을 한다 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회전각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요 라디안이, 요 세타가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심에서 4.8m 떨어진 위치에서 회전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3.3m였죠? 차 길이보다 더 먼 데서 지금, 그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건 거의 15 정도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요거는 요 디그리당 이게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이거를 2m로 가정을 하면 이거는 이제 회전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회전은 이거는 중심에서 0.4 정도
0.4m 정도 떨어진 데서 회전을 1라디안을 회전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거는 거의 이제 회전 운동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드는 거의 수직 운동이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의 회전 운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략적으로 그 원 DOF 시스템으로 가정을 해서 아까 이제 원래 사실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매스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스티프니스 요거를 해서 대략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스는 여기 이제 m이 되죠. m이 되고 k1 플러스 k2 대략 이렇게 되면은 계산하면 6.7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게 이게 지금 앞에서 계산된 게 6.9가 나왔었죠. 6.9가.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모멘트 오브 이너셔 JC가 있고요. 뒤에 이제 이 로테이셔널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되죠. 여기. 예, 요거. 회전에 대한 거.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구하면 예, 대략 이게 8.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6이 나오는데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요걸 조금 다시 좀 명확히 하면 여기가 지금 그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게 결국 아크랭스를 이제 레디어스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 x가 1m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아크랭스 호가 이제 1이 됩니다. 즉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호의 길이가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레디어스는 이제 회전 반경이 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이제 4.8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는 1인데 여기가 이제 레디어스가 0.4밖에 안 되죠.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0.4가 되다 보니까 회전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겠다라는 걸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스드 하모닉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이제 다자율도계인데 좀 전까지 이제 그 프리 바이브레이션이었죠. 그렇죠. 그 포스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하모닉 포스를 이제 사실은 양쪽이 다 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쪽에 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언댐프드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x1, x2, sin 오메가 t로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가진 주파수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따라서 우리가 진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오메가 t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두 번 미분하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 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식이 이제 여기서 다 x만으로 이제 묶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요 오메가의 제곱이 이제 튀어나오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 요거 그냥 x1하고 x2 요거는 이제 역행렬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g를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요 이제 역행렬을 이제 구하면 역행렬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를 어, 예,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역행렬을 표현을 하면 이게 디터미넌트가 되고 이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가 되죠. 그렇죠? 여기다 F1, F2를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디터미넌트 같은 거는 뭐 여기서 이제 2/2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드 조인트도 결국은 이제 요거하고 요거 A하고 D를 이제 바꾸고 B하고 C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X1과 X2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앞에서 계산된 그 예제를 여기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자유도 시스템이고요. 스프링이 KKK고 지금 포스가 여기 요 FL만 F1 sin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식을 일단 세우면 여기서도 이제 M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K 매트리스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구한 공식 여기를 뭐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K1, K22 여기가 요거 이제 K1, K22 요게 이제 2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K12하고 K2하는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여기다 이제 싹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K22가 아까 이제 2K가 되고요. K2하는 이제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떨어졌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이제 M1, F2가 같아서 M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 예,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 여기서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오메가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왼쪽 요 왼쪽 거는 이제 0으로 만들어 놓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여기가 란다로부터 이제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오죠. 루트 n분의 k가 있고요. 오메가 2는 이제 루트 3 오메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x1과 x2는 이제 앞에서 계산한 대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죠. 형태를 좀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제 F1과 요거를 이제 양쪽에 K를 곱하고요. F1은 이제 이쪽으로 나눠줍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요 이제 K가 있죠. 요 K를 이제 없애줘서 결국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2에 대한 함수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는 앞에서 이제 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아래를 이제, 아,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메가, 1의 제곱으로 다 나눠주는, 그렇죠? 여기 4제곱이고, 여긴 제곱이니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1을 끄집어내면,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되죠. 요걸 지금, 오메가 2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식이 표현한 게 왼쪽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뭐 그려보면, 엑셀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일단 따져보면, 요 x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1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여기가 x축이 이제 이게 오메가 1분의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것도 플러스고,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고,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1보다 작은데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1보다는 크면, 이게 이제, 오메가 완분의 오메가 크면, 여기는 이제 밑에는 분모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바뀌죠. 마이너스 바뀌고, 요건 플러스. 그 다음에 여전히 요건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다가, 요게 이제 0이 되는 게 사실 루트 2를 기준으로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2를 만나면 또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 마이너스, 세 개 다 마이너스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2도 이제 X2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0하고 2라고 루트 3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점선 2라고 루트 3, 요 사이에서만 지금 기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천천히 음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예제 5-5.4.2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예제에서는 그 x1, x2가 이제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partial fraction, 이제 부분 분수로 우리가 나타내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사실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렇게 두 텀으로 나눴을 때, 요 이제 두 텀으로 나눠서 C1, C2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C1, C2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여기 이제 항등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1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이제 C1을 풀려면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없애줘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때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1을 넣으면은 이제 여기는 요 항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C1만 남아서 결국은 C1은 여기서가 이제 싹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오메가 여기가 오메가 2에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오메가 1으로 이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 예, 여기서 이제 오메가 1을 n분의 k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메가 1이 하고 이제 오메가 2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실제로 n분의 k하고 n분의 3k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빼면 n분의 2k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C1은 이제 2n분의 F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똑같이 C2도 이제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 다시. C2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 C2를 하려면 양변에다 요거를 이제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곱해지지만 여기다 다시 이제 오메가 대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2를 넣으면 요 텀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메가 요거하고 요거 대신에 오메가 2를 이제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2, 오메가 1 요거 이제 정리해 서 정리를 하면 또 요게 결국 이제 C1하고 C2가 똑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X1과 X2를 이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이제 C1, C2를 구하면 이제 X1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X2는 여기서 이제 또 오메가 1을 이제 끄집어내면 예, 우리가 이제 오메가 2가 3 오메가 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메가 2도 오메가 1로 또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X2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이제 조금 처음에 식이 좀 복잡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쪼개놓은 거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바이브레이션 옵저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 이 어떤 물론 이제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나름 뭐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스프링 시스템이 있어요. M1하고 M2 이렇게 스프링 시스템이 있고 힘은 이제 마찬가지로 요 위에만 지금 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예제하고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일단은 뭐 M1도 좀 다르고요. 스프링도 지금 위에만 이제 어떤 건 3개 달려 있고 어떤 건 2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스프링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중간 거 앞에 거 이제 정리를 해서 정의를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정리가 될 거로 이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화 운동이기 때문에 x1, x2에다가 이제 라지 x1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이제 지금 x1은 지금 x1 사인 오메가 t 이걸 이제 넣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포스가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x1, x2도 마찬가지 다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넣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x1, x2를 이제 마찬가지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고요. 얼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x1과 x2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뭐 요거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 우리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업솔버이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M1이에요. M1인데 요 M1 밑에다 뭔가 M2나 K2 요걸 이제 어떻게 좀 잘 조정을 해 달아서 요 M1 즉 X1을 어떻게든 요걸 어떻게든 좀 줄이는 거 요게 이제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지금 x1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자, 요거를 어떻게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게 결국 0이 되면 되는데 이제 요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1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2를 우리가, 오메가 2는 요 M2하고 K2하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K2하고 M2를 잘 결정을 하면 오메가 2가 오메가하고 똑같이 이제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매스 M1에 이제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다. 즉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2가 되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메가 2를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죠. 오메가는 이제 매력이니까 이제 주어진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메가 2를 이제 잘 오메가 맞추면 x1은 이제 0이 되고 x는 어느 정도 이제 또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F0가 어떻게 돼? 요 M2에 가해주는 힘, 여기서 보면 X1이 0이기 때문에 여기 0이죠. 가해주는 힘은 K2하고 X2가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F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은 여기다 가 있는데, 실제로, 그 X1, M1과 M2가 받는 힘을 계산해 보니까 M2가 받는 힘이 이제 F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1이 힘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N1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예제를 볼게요. 바로 요건데요. 요거를 잘 조절한 게 이제 가운데 거. 예, 가운데 거를 잘 조정을 하니까 결국 진동은 밑에 것만 하고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M1은 그대로 이제 0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이제 달아서 더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느려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observing vibration을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뮤라는 거, 요 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뮤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M2하고 K2를 우리가 튜닝을 한다라고 했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M1과 M2의 비율이 이제 뮤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0.2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적당히 가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1, 오메가 2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1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요걸 이제 조절하는 게 결국 K를, 그러니까 이제 그 매스의 비율하고 K의 비율을 같이 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달린 게 각각 이제, 요 밑에 달린 거, 이게 이제 M1이고 M2인데, 요거 이제 스프링도 이제 K2에도 20%, 그 다음에 요 매스 M2도 이제 20%, 이렇게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메가 1 대신에 오메가 2를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K1분의 K2는 1.2, 여기는 이제 0.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지금 밑에가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묶여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를 해서 풀어가지고 다시 풀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 2, 요게 이제 같으면 요 X1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2, 요게 이제 분모, 즉 이게 이제 각각 0이 되면, 예, 0이 되면 결국 이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X1이 이제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0이 되는 게 결국 0.8하고 1.25 라는 겁니다. 이게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요게 이제 1.25가, 요게 이제 1.25가가 되고, 요게 이제 0.8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다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매스 레이셔가 지금 이제 이게 0.2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0.2일 때 이게 이제 0이 되는 공진 주파수, 내추럴 중에 고유 주파수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0.8하고 1.2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요 밑에 매스를 달아서 결국은 이 M 안에 어떤 진동을 흡수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요 펜들럼 업솔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사실은 너무 좀 복잡하고, 이렇게 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기계나 자동차 쪽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모두 이제 스킵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만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해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나머지 6장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3시간 정도가 남았으니까 큰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수업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